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미니 컨버터블 존 쿠퍼웍스 JCW입니다. 미니의 최고성능 버전이죠. 2.0 가솔린 엔진에 트윈 터보 엔진을 적용을 해서 200마력이 넘는 고성능 모델로 새로 만든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 차 미니 컨버터블 JCW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마침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요, 바람도 적당히 불어서 컨버터블을 타기에는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아기자기한 디자인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미니인데요, 오늘은 미니 컨버터블 지붕을 벗기고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일단 지붕 벗고 시작하시죠.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약 18초 정도고요. 굳이 지붕을 열기 위해서 혹은 닫기 위해서 차를 멈출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운전석에 앉으면 수많은 원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도어 그립에서부터 송풍구, 센터페시아의 모니터, 스티어링 휠 좌우에 이런 조작 버튼들, 공조 버튼들,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펼쳐지면서 혼란스럽다고 할까요? 재미있다고 할까요? 장난기 가득한 인테리어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센터페시아의 이런 조명 컬러도 이제 바꿀 수 있고, 또 기능에 따라서 컬러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다이나믹,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테두리의 컬러가 바뀌기도 합니다. 자, 스티어링 휠 먼저 살펴보실까요? 하나, 둘, 2.2회전, 2.3회전 정도 합니다. 아주 타이트한 그런 조향비죠. 4m가 채 안 되는 길이를 가졌습니다. 1959년도에 처음 등장한 오리지널 미니는 차체 길이가 3050mm에 불과했습니다. 겨우 3m 넘는 그런 크기였던 것이 이제 거의 1m 가까이 커진 겁니다. 이제 4m를 넘보는 크기까지 커졌으니까요. 스티어링 휠 아래로 좌우로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조작하기 딱 좋은 위치에 들어와 있네요.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요, 손 작은 제가 쓰기에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과 전화 버튼, 그리고 여러가지 오디오 조작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존 쿠퍼웍스 JCW 마크가 들어와 있죠. 존 쿠퍼웍스는 미니의 고성능 버전입니다. 처음에 이제 알렉 이시고니스 경이 영국에서 미니를 처음 개발을 했고요, 디자인을 해서 개발을 했고, 그의 친구인 존 쿠퍼 경이 이제 미니를 좀 더 고성능 버전으로 만들어서 쿠퍼 S를 만들게 되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존 쿠퍼웍스 버전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하여튼 미니 라인업에서 최고 고성능 버전이 존 쿠퍼웍스 JCW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형 헤드램프와 그 가운데 육각형 라디에이터 그릴, 미니의 어떤 그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대시보드에 적용되어 있는 재질들은 상당히 촉감이 좋습니다. 그렇게 싸구려 재질들을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고급 재질들을 사용을 해서, 또한 컬러풀한 디자인을 도입을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밝고 경쾌한 그런 분위기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이런 많은 버튼들, 제일 하단부에 USB 버튼이 2개가 들어와 있고요. 변속 레버가 상당히 좀 깁니다. 긴 듯해서요, 거의 제가 손이 작은 편입니다만 한 뼘 높이의 변속 레버가 불쑥 솟아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약간 불쑥 솟은 변속 레버는 좀 어딘가 어색하죠. 변속 레버는 짧은 게 손맛을 느끼기엔 좋긴 한데요, 자동 변속기인데다가 패들 시프트로 수동 변속을 할 수 있어서 변속 레버를 통해서 굳이 변속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어서 위로 밀면 시프트 다운,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업, BMW 특유의 이런 수동 변속 기능을 갖고 있고요. 변속 레버는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고요. 주행 정보를 아주 선명하게 앞창에 띄워줍니다.
이 서클의 조명을 어떤 타입으로 설정을 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엔진 회전수에 맞춰 볼까요? 출력과 토크를 보여주는 그런 스포츠 디스플레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 이렇게 홍글씨로 쓰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제법 분위기 있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하만카돈 오디오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SOS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긴급 연락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차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부분을 누르면 콜센터와 연락이 돼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버튼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운전자는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혼자 운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차에 나 혼자 있지만 누군가의 지원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버튼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거죠. 뒷좌석에 2명이 더 탈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겨우 성인 2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따로 뒷좌석 코멘트는 생략하기로 하죠. 자, 이 차에는 이지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지로드 버튼이 있죠. 올립니다. 올리면 이렇게 이 부분을 접어서 공간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내리면 뒷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자, 노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길은 아닌데요. 꽃가루가 날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과속방지턱 툭. 상당히 단단한 하드한 서스펜션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면의 굴곡진 부분 혹은 이 과속방지턱을 아주 단단하게 넘어갑니다. 충격을 품어 안으면서 넘어간다기보다는 노면 충격을 강하게 맞받아 치는 느낌입니다. 하드하다라는 얘기지요. 자, 지붕을 벗기니까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숄더 체크하기가 상당히 편하네요. 고개를 돌려서 후방 시야를 체크하기가 확실히 편합니다. 막힌 부분이 없어서 그렇죠. 지붕을 열고 달리니까 시원하네요. 머리가 휘날리죠. 윈드 리플렉터가 없군요. 있으면 좋겠는데 뒷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윈드 리플렉터가 없어서 머리가 좀 흩날리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윈드 리플렉터가 있네요. 네, 제가 윈드 리플렉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찾아보니까 윈드 리플렉터를 수동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서 달려보는데요. 실내가 훨씬 더 쾌적하죠. 실내로 몰아치는 바람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뒷좌석은 앉을 수가 없죠. 어쨌든 수동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오픈 드라이빙을 할 때에는 저렇게 윈드 리플렉터를 장착을 해서 달리면 훨씬 더 쾌적한 주행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법 속도를 내고 달리는데요. 머리가 덜 흔들리죠. 확실히 속도를 좀 높이면 아무래도 좀 어지러운 느낌, 좀 날리는 산만한 느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머리가 많이 흩날리죠. 자, 그래서 컨버터블은 적당한 속도로 순항하면서 차창 밖의 풍경을 함께 즐기면서 운전하는 게 컨버터블을 타는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붕 열리고 쏘면 신나고 하겠지만 상당히 산만하고요, 위험하고 또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지붕을 벗고 달릴 때는 속도에 연연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에서 차창 밖 풍경을 즐기면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붕을 열고 달리니까 소리에 관해서는, 소음에 관해서는 와글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노면 소리, 옆차 소리, 이런저런 소리들이 실내로 많이 들어옵니다.
자,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올려봅니다. 툭툭. 오른발로 툭툭 미니까 시트가 몸을 툭툭 밀어주는 거죠. 마치 오른발과 시트가 직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요. 정속 주행까지만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장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차에서 에이다스 주행 보조 시스템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 없는 거죠.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조명이 이제 RPM 엔진 회전수에 맞춰서 조명이 활성화됩니다. 자, 속도를 좀 내보는데요. 탁 트인 그런 개방감, 그리고 조금은 시끄러운 이런 소리들이 오히려 몰입감을 키웁니다. 그 소리가 주변을 꽉 채워서 오히려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운전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키워준다. 그런 느낌입니다. 운전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들이 다 뒤죽박죽 섞이면서 어느 소리가 어느 소리인지 모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그런 데서 좀 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글쎄요, 좀 설명이 제대로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가속을 이은 뒤에 엑셀 오프하면 이렇게 상당히 재미있는 엔진 사운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로완 아킨슨의 영화 미스터 빈, 네, 오리지널 미니가 등장을 하죠. 아주 코믹한 그런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미니가 아주 좋은 소품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럴까요? 미니 하면 조금 좀 장난스럽고 코믹한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죠. 또한 BMW가 인수한 이후에도 미니에 아주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많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센터페이샤에 이런 큰 벽시계 같은 큰 원을 집어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니니까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니가 아니라면 이런 과감한 디자인을 시도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초년병 때 뭐 1년차 2년차 쯤에 로버미니 오리지널 미니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으로 미니를 탔던 기억이 있고요. 파워 윈도우가 아니라 차창을 손을 돌려서, 손잡이를 돌려서 차창을 내리고 시트도 무척 좁고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작기도 작았지만 상당히 불편해서 오히려 더 애정이 갔던 차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차이기도 하죠. 그런 미니가 이제 BMW의 기술의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작은 차지만 강한 개성, 강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고급 차다, 프리미엄한 소형차다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상당히 라인업이 다양하죠. 3도어, 5도어, 그리고 클럽맨, 컨트리맨, 쿠페, 컨버터블, 아주 다양한 차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쿠퍼, 쿠퍼 S, 그리고 JCW까지 여러가지 파워트레인 트림도 다양하게 갖고 가서 아주 다양한 트림, 다양한 그 보디 스타일, 다양한 트림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모델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차 자체의 컬러도 상당히 분명하거니와 전체 모델 라인업도 풍부하고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은 차이기도 합니다. 자, 아주 뭐 날씨가 컨버터블 타고 달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게 덥지도 않고요. 구름도 많이 있어서 햇볕을 좀 가려주기도 하고요.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 좋은 날, 이 좋은 차를 혼자 타고 달린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자, 컨버터블에 대한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죠. 가장 제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이사도라 던컨,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무용가로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이사도라 던컨이 컨버터블을 타고 달리다가 죽었습니다. 목에 아주 긴 머플러를 감고 멋을 내고 달리다가 그만 머플러가 뒷바퀴에 감겨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컨버터블을 타다가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타야 되겠죠. 쭉 속도를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자, 이 작은 차인데 코너가 상당히 좋습니다. 차가 좀 크게
기울 수도 있을 법한데 아주 단단하게 잘 버티면서 차체가 크게 기우는 느낌이 없이 코너를 아주 야무지게 잘 돌아나갑니다. 자, 차가 멈추면 시동이 딱 꺼집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시동이 다시 켜져 버리네요. 시동이 꺼지면 휠이 딱 잠기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느낌을 지나서 휠을 돌리면,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시동이 다시 켜집니다. 계속 오픈 드라이빙으로 시승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소리가 제대로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서요. 이제 지붕을 닫고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지붕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지붕을 닫았고요. 아주 빠르게 본선 진입이 가능하네요. 순간적으로 큰 힘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231마력의 힘을 냅니다. 공차 중량이 1390kg입니다. 힘은 세고 몸무게는 가벼운 편이죠. 1400kg도 채 안 되는 1390kg의 공차 중량을 가졌고요.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6kg 정도 나옵니다. 제로백 타임을 그래서 약 6초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6.5초입니다. 스포츠 모드를 택해서 좀 달려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에 맞췄고요. RPM은 약 2000에 고정되어 있네요.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속 100에서 RPM 약 20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빠르게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속도가 빨라지면서 차체의 흔들림은 좀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차체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휠베이스의 제한도 있을 수밖에 없죠. 휠베이스를 마냥 길게 가져갈 수 없는 고속 주행을 할 때 속도를 좀 높여 올리면 노면에 충격이 있을 때, 노면의 굴곡이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차체의 흔들림이 좀 제법 크게 느껴집니다. 좀 더 강하게 몰아붙이면 하드한 서스펜션, 그리고 타이어, 편평비가 높은 초광폭 타이어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단단하게 차체를 받쳐주면서 고속 주행까지 거뜬히 해내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자잘한 그런 흔들림 정도는 운전자가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스포츠 모드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엔진 사운드, 어떤 펀트 드라이브의 요소, 운전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속도를 높여갈수록 바람 소리도 좀 더 커지는데요. 소프트탑을 적용한 만큼 아무래도 고속에서의 풍절음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죠. 속도만큼의 흔들림, 바람 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셰시와 파워트레인이 훨씬 더 강하게 세팅되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좀 더 속도를 내면 충분히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만큼 달려줍니다. 엔진 소리는 그렇게 거친 편은 아니네요. 상당히 차분하고 잘 만져진 안정된 그런 엔진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가속이 그렇게 아주 빠른 건 아닌데요. 중간에 지체되는 순간이 없이 강하게 고속까지 쭉 쉼 없이 끌고 올라갑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요. 핸들을 준 채로 그리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좀 더 운전에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차창 아래쪽에서 정보를 띄워주니까요. 굳이 운전자의 시야를 다른 데 뺏길 이유는 없을 테고요. 그리고 손도 스티어링 휠을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노면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안정된 자세로 고속주행까지 이어갑니다. 또한 중간에 노면에 다소 굴곡이 있다거나 충격이 있는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흔들림,
이런 부분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짧은 차, 차체 길이가 짧은 차에 어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체형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 사이의 괴리, 편차가 거의 없이요, 달리는 속도만큼의 그런 속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시프트 다운을 할 때 팝콘 튀기는 소리, 엔진이 머플러에서 나오는 이런 엔진 사운드들, 다분히 재미를 주는, 운전하는 즐거움을 주는 펀트 드라이브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작은 차체에서 뿜어나오는 엄청난 힘, 그걸 바탕으로 달려주는 어떤 고속주행 능력, 타이트한 조향, 그리고 단단한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상당히 고성능의 느낌을 제대로 잘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작은 차에서는 만나기 힘든 그런 반응들입니다. 그런 고성능을 이런 작은 차체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것, 미니의 JCW니까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차체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을 어느 정도는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작은 차가 그런 정도의 고속주행을 할 때는 상당히 가속 페달을 더 밟기 어려울 정도로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고속주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체의 극심한 떨림,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잘 만져서 운전자가 그런 불안감을 극복하고 차를 몰아가면 차를 충분히 한 단계 더 높은 고성능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차에서 느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성능을 이 차에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뒤로 205, 401, 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노면을 꽉 물고 달리는 그런 강한 그립력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잘 달리네요. 가속감 대단합니다.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제법 들립니다. 자, 앞뒤로 차가 없는 거 확인했고요. 잠깐 제동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쏟아질 것들 없죠. 자, 코너를 좀 벗어나가서요,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자, 급제동을 했을 때 비상등이 다시 켜지네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면 비상등은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자동으로 점등됐다, 해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제동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 좀 기우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확 숙여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차체가 잘 버티면서 제동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좀 더 과감한 제동을 해도 버텨주겠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으로서는 아주 최고 수준의 명성을 얻고 있는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을 이 차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작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잘 달릴 수 있는 요소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단단한 서스펜션, 광폭 타이어, 강한 제동력, 그리고 고성능 엔진, 2.0 트윈 터보 엔진까지 이 차에 장착하고 있어서 고성능에 걸맞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단 차체의 크기가 작다는 것, 그것만이 이 차의 유일한 어떤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고요. 미니인데 4m, 5m 가는 차를 만들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좀 속도를 올려서요, 고속 코너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쭉 올리고요, 제동, 턴. 잘 돕니다. 이게 대단한데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코너링을 이어갔는데요. 우려했던 것은 차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코너링이나 제동 이런 부분에서 차체의 움직임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베이스가 짧은, 차체 길이가 짧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코너에서 아주 단단한,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그런 코너링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급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대형 세단의 차들과 비교를 해서도 차급에 관계없이 아주 우수한 코너링을 만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기대 이상의 코너링이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이렇다 할 에이다스 시스템이 없습니다. 주행보조 장치가 없는 거죠.
크루즈 컨트롤 정도가 있을 뿐이고요. 차로 이탈 경보, 차선 유지, 긴급 제동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출시하는 차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 이 차에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크루즈 컨트롤도 아니고 그냥 정해진 속도로만 달릴 수 있는 정속 주행 장치 크루즈 컨트롤 정도가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프론트 드라이브, 운전하는 재미가 크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인색한 듯합니다. 4인승이라고 하지만 뒷좌석에 사람이 앉기에는 많이 좁습니다. 따로 뒷좌석 코멘트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2+2 시트, 뒷좌석은 보조 시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뒷좌석에 성인이 앉기에는 많이 부족한 듯 하고요. 4인승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2인승으로 이 차를 즐기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놓고요. 수동 변속 모드로 놓고 출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차체는 가볍고 힘은 셉니다. 힘의 효율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6.5초.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연비 세팅 다시 했습니다. 모든 값을 초기화하고요. 자, 연료선 비율 초기화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주행 모드는 그린으로 하고요. 자, 2.0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1.1km입니다. 4등급이죠. 효율보다는 성능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연비 면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JCW니까요. 고성능을 추구한 모델이니까 이 부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연비 운전을 하면 제법 우수한 연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지금부터 경험해 보실 텐데요. 제가 연비 테스트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차의 연비가 좋다라는 것보다는 이 차를 잘 다루면, 아주 연비 운전을 하면 이 정도의 수준을, 이 정도의 좋은 연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연비 테스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말씀해드리는 이 연비가 모든 차에 늘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죠. 이 차의 주행 상황, 도로 상황, 그리고 주행 패턴,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말이죠. 이곳 파주에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오토다이어리 루트를 따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연비 수준을 통해서 이 차의 연비를 어느 정도 어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자, 가속 페달은 밟는 듯 마는 듯 살짝 밟고 있는 상태고요. 자, 계기판에 보게 되면 운전의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가운데 있는 부분이 평균 연비일 테고요. 1km 가는 정도의 연비를 아낀 게 됩니다. 네, 자회로를 따라서 왔고요. 이제 곧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리터당 19.0 기록하고 있네요. 약 27km, 절반쯤 온 거죠. 교통체증은 없었고요. 아주 편안하게 순조로운 흐름을 따라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평균 속도 71km니까요. 이제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서 이수교차로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자, 외기온도 17.5도, 그렇게 약간 선선한 날씨긴 한데 햇볕이 따뜻해서요. 에어컨은 1단으로 제일 낮게 틀었습니다. 가양대교 앞두고 교통체증을 만났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죠.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행하고 있는데요. 연비 18.2km/L 보이고 있습니다. 차가 작아서 잘 다루면 리터당 20km는 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네요. 19.2 정도를 피크로 찍고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 차들이 많아지면서 계속 연비는 18.0까지 떨어졌고요. 곧 이제 러시아워가 시작될 텐데요. 5시 16분.
체증 구간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체증은 풀리는데요. 체증 구간을 지나면서 연비가 쭉 빠졌습니다. 17.8까지 떨어졌고요. 속도가 조금씩 나고 있죠.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이수교차로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증 구간은 지난 듯 보입니다. 네, 교통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수교차로 진출로에 곧 도착하게 되는데요. 평균 속도 시속 55.8km 속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약 56km인데요, 시속. 연비 18.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에 들어가면 교통체증이 좀 더 심할 테고요.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해서 연비는 이보다는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진출로에서 또 교통체증을 만나고 있습니다. 연비 까먹는 거 순식간이죠. 체증 구간 약 한 500m 지나왔을까요? 연비 17.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구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대역에 다 왔습니다. 스톱. 네, 교대역 내거리에 멈춰 섰고요. 연비 16.9 기록했습니다. 파주에서 서울 교대역 2호선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55km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비 16.9km/L를 기록을 했고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1.1이죠. 약 리터당 5.8km, 거의 6km 가까이 더 가는 연비를 보였습니다. 리터당 20km 이상 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요. 20km를 넘지는 못했고, 어쨌든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약 6km 가까이 더 가는 그런 연비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지요. JCW 고성능으로 만들어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비 운전을 잘 하면 이 정도 연비 17km, 리터당 17km 가까운 연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 컨버터블 JCW 시승을 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야무집니다. 아주 매운 자원고추라고 할까요? 몸무게 1.4톤이 채 안 되고요. 차체 길이가 4m에 채 이르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231마력,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힘의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속에서는 물론이고 고속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아주 야무진 고성능의 맛을 보여줍니다. 역시 미니의 최고성능 JCW의 맛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무엇보다도 컨버터블입니다. 지붕을 열고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처럼 아주 화창한 날, 쾌적한 날씨에 지붕을 열고 아주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도 상당히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천만원대 중반대의 가격이죠. 5천만원대 중반대에 이런 그 컨버터블, 수입 컨버터블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미니가 제안하는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